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옥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고광현 운용역, 메리츠 종금증권 박창윤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한올 바이오파마, 두 번째 용의자 풍산, 세 번째 용의자는 동아엘텍.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내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한올 바이오파마, 그의 알리바이는 52주 신고가 기록, 우호적 수급 상황 지속. 네, 한올 바이오파마 용의자 지난주 금요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리바이대로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이 용의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한올 바이오파마 알리바이대로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상당히 좀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수급적인 상황이 당분간 계속해서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른 것보다도 수급이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가? 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추가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일단은 위 종목 위험 의견 드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항생제 쪽에 토미포란이라든지 박트로반 이쪽에 전문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또 개량 신약인 당뇨병 치료제를 출시하는 등 또 개발 신약을 상당히 좀 제품화하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라든지 순환기제 부분 쪽에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대웅제약에 피인수되면서 그쪽에 영업력을 통한 또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 12년 동안에 연구개발비가 한 1,300억 원 정도 좀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연평균 매출액 대비 한 16% 정도 투입되면서 기존 상장 제약사의 연평균 대비 평균 연구개발비 8%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기대지어지고 있는 지금 연구개발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이오 의약품의 2개 품목, 또 고혈압 기능성 복합 신약 4개 품목, 아토피 치료제라든지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또 중국에서도 또 지금 현재 허가 신청 중인 또 2세대 항생제인 토미포란 요쪽에 9개 연구 개발이 좀 집중하고 있고, 또 미국 쪽에서도 지금 항암제를 좀 임상 시험을 좀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또 글로벌 신약에 대한 또 기대감도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사실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피인수되면서 그런 기존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이라 할까 이런 거 하면서 조금 비용이 나가면서 네. 영업 손실이라든지 단기 순손실 발생했는데, 일단 이것이 원래는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되면서 상당히 또 실적 측면에서는 좀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일봉 차트 보면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딱 보면은 제가 좀 차트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분홍색에 내려오다가 우상향으로 올라갔다. 그렇지만 주가가 한번 1차 상승했다가 내려왔을 때 어디에 분홍색하고 만났을 때, 그리고 2차적으로 분홍색하고 만났어요. 이 부분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매수 포인트 1차, 2차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고가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만큼 지금 산다고 하면은 위험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다시 눌림목이라든지 조정 구간에 왔을 때 그때 관심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지켜보는 구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수급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의견에서 위험의 의견이 먼저 제시가 됐습니다. 자,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이 용의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올바이오 파마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 들어 행보만 보았었을 때 최근 인트론바이오와 더불어서 한올바이오 파마 자체가 최근 이제 애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최근에 상당히 견조하고 강한 모습 자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는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기대감 때문에 선제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가운데 한올바이오 파마가 그 뒤를 이어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증거자료 제시를 하면서 한올바이오 그다음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올바이오 파마의 정체성 자체가 있어요. 즉 중소형 제약사 중에서도 유독 이런 다수 파이프라인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사이지만 대략 한 11년간 대략 1,300억 정도를 연구 개발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 거의 대다수가 제네릭 즉 어찌 보면 복제 의약품 위주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이오베타라든지 기능성 복합 신약이라든지 합성 신약 쪽 이쪽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바이오 신약 개발사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증거 자료로 파이프라인 16개 정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 정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라이센스하고 기대감이 있는 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전년에 이제 대웅제약으로 피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과의 복합적인 이런 시너지 기대감 자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한올바이오파마 최근 들어 시장을 비트하는 상당히 강한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부분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체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제약바이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연구 개발에 관한 어찌 보면 그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대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개발 위주 어찌 보면 중소형 제약사인데요. 연구 개발비가 연평균 대략 한 150억 정도 꾸준히 사용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대략 매출액 대비해서 한 17% 정도 독자적으로 이제 R&D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제 그 신약을 강화하려고 하는 대웅제약까지 이렇게 대웅제약 쪽으로 피인수 통해서 이런 그 시너지 기대감 이런 부분 자체가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저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어찌 보면 좀 주식 매수 타이밍에 있어서 지금 바로 쫓아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어느 정도 1차적인 손바뀜 자체가 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물량 자체가 쏟아져 나온 이후에 눌림 매입 관점에서 접근 자체는 좀 바람직해 보이나 현 시점에서 바로 쫓아가기에는 지금 지수 때도 지금 현재 2,000선 맞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만 보더라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지수가 빠질 경우에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 용의자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대웅제약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용의자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수사관 모두 매수 타이밍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자리가 매수 포인트는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의미에서 두 수사관 모두 위험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풍산, 그의 알리바이는 우호적 영업 환경, 외국인 연속 순매수. 네, 최근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방산 부분이 성장하면서 주가의 날개를 다룬 용의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알리바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그 부분이 중점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충분히 오늘 풍산에 대한 알리바이, 영업 환경이라든지 외국인 순매수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역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올해 그 연초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16% 정도 좀 상승을 했고요.
중국의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중심의 이제 경기 부양책도 발표하면서 중국의 또 구리 수요가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가격을 가파르게 좀 지금 치솟아 있는 상황이고, 또 방산 수출 부분에서도 미국항 쪽으로 이제 수출이 부진됐지만 이제 중동 지역 중심으로 해서 수출처가 다변화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은 이제 비철 금속을 소재로 해서 이제 신동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이제 신동 사업이라든지 또 탄약류를 제조 판매하는 또 방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신차 출시에 따라서 동이라든지 이쪽 판매 회복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까 봤던 방산 사업 부분에서 역시 지금 꾸준한 수요가 나오면서 좀 매출이 규모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쪽 부분 또 방산 수출이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좀 주가가 지금 많이 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 종목도 역시 지금 현재 바로 접근하기는 또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지금 그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바닥권 대비해서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거의 한 50% 정도? 뭐 2만 원 이하권에서 지금 거의 3만 원 근처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역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부담스럽죠. 해서 실적이 온다고 실적이 막 뒷받침된다고 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풍산에서 좀 봐야 될 것은 일단은 하락 각도죠. 해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있었는데 하락 추세 각닥에 점점 완만하게 하면서 이제 하락이 멈추고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접어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흐름을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단기간에 비해서 지금 고점권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역시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역시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볼 만한 용의자이긴 하지만 일단 위험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박창근 과장님께서는 풍산 용의자 어떤 용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제 풍산 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시크릿컬 업종, 특히나 이런 산업재 쪽이라든지 이런 소재 쪽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찌 보면 이런 동 가격, 구리 가격 자체 인상과 더불어서 유독 눈에 가는 종목이 바로 풍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회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자면 어찌 보면 이제 동사는 이제 국내 1위의 신동업체입니다. 신동이라고 하면 동판이라든지 동봉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뭐 포탄, 뭐 곡사포,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생산하는 좀 방산업체 이렇게 방산업체로 좀 손꼽히기도 합니다. 매출 비중 보시면 대략 한 40% 정도가 방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방산 자체의 비중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런 방산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국방부 내에서 이제 30%를 차지하는 이런 방위력 개선비 자체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2020년까지 연평균 대략 한 10%가량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수혜주로서 최근 국내 이제 방산업체, 특히 뭐 유도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뭐 이제 LIG, 넥슨 같은 기업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이런 쪽과 더불어서 이런 풍산 같은 전통적인 이런 방위 산업체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증거자를 보면서 이제 풍산의 주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이제 이런 구리 가격과 이런 풍산의 주가의 상관관계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가가 이제 풍산의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밀접하게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찌 보면 달러화 자체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가 올 하반기로 좀 지연이 되면서 최근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 자체가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어찌 보면 이머징 마켓으로 이제 글로벌 펀드 자금 자체가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어찌 보면 이런 유가를 비롯한 이런 원자재 가격, 특히나 원자재의 대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닥터쿠퍼, 즉 구리 가격 자체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른 영향으로서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방위산업체 이러면 기존에는 뭐 북한에서 이제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에 따라서 좀 주가가 큰 폭의 출렁임 자체가 있기는 했지만 최근에 인식 자체는 어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수 성장주로서 다시 한번 재발견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가고 있고요. 특히
특히나 지금 최근 차트상으로 보아왔을 때 좀 어느 정도 이격 부담 자체는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풍산 PBR 기준 대략 한 0.7배 내외의 밸리에이션 메리트 자체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는 이 용의자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이 용의자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결론적으로 두 수사관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일단 알리바이대로 이 용의자에게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차 출시를 통한 판매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 용의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시장 내 입지도 잘 다져가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바닥권 대비 이미 한 50% 정도 이미 올라와 있는 용의자입니다. 지금 앞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자리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때문에 위험의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풍산,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동아 엘텍. 그의 알리바이는 OLED 확산, 초입 국면, 강한 매물대 돌파. 네, 오늘 OLED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동아일텍도 오늘 또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고 알리바이대로 매물대를 굉장히 강하게 돌파했거든요. 이 용의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알리바이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역시 지금 자리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 구간 되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갖고 많이 달려드는 구간인데 그만큼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위험 확률은 그만큼 높다. 그래서 역시 이 종목 역시 위험 의견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엘텍은 이제 LCD 검사 장비라든지 이제 OLED 검사 장비 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후공정 검사 장비라든지 이제 통신 응용 장비를 이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이제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쪽에 이제 검사 장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외형 성장세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선익 시스템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이제 수혜 기업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연내로 한번 상장을 한번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텍을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 어디냐? 바로 사각형이 이제 한 번 정도 튀어 올랐다가 다시 200일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거기서 편안하게 매수하면 이제 11,000원, 12,000원 그 정도죠. 지금 그 가격대에 비해서 거의 지금 더블 이상 올라와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물대 돌파한다고 달려들었다가는 상당히 피곤해지는 주식하는 것이 편안하게 주식을 해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거 쫓아가다 보면 이제 상당히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자리다. 그래서 역시 접근 제한 의견으로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일텍 이번에 용의자도 매수 타이밍 부분에서 위험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박창윤 과장님께서도 이 용의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동아일텍 최근에 이제 코스닥 주도 업종 자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이제 차기 주도주로서 가능성 있는 섹터가 최근 OLED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LED 업종 같은 경우 주가 흐름 쭉 보시다 보면요, 지금 거의 고가권을 자체를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위에 고가권에서 어찌 보면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손바뀜 자체가 좀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동아엘텍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OLED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아 엘텍 자체만 놓고 보면 주로 이제 LCD라든지 OLED 후공정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회사 선익 시스템을 통해서 OLED 증착 장비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아일텍의 경우 이제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향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 특히나 이제 BOE를 비롯한 뭐 CSOT라든지 아니면 티안마 쪽 이런 그 중국 빅3를 비롯해서 중국의 메이저 8개 업체와 지금 현재 거래처를 그쪽을 좀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이제 OLED 빅사이클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특히 이제 열처리 장비라든지 증착 장비 쪽 같은 경우 일부 쇼티지가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증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메이저 업체로서 일본의 도키사가 있는데요.
일본 도끼사 쪽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발주가 밀려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수요에 그대로 대응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한 상황에서 증착 장비 쪽을 갖고 있는 어찌 보면 동아 엘테그 경쟁력 자체가 다시 한번 어찌 보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먼저 이제 그 열처리 쪽에서는 비아트론이라든지 테라세미콘 같은 업체가 시장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었고, 이제 이런 그 OLED 쪽에서 이런 증착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아 엘테 분명히 현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아 엘테 그 자회사죠. 그 선익 시스템 지분 70%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를 이제 그 올해 이렇게 상장 자체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프리미엄 자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올해 이제 그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 로컬 쪽에서도 이제 수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시점에 추가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차익 실현 매물과 오버행 이슈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차분히 지켜보면서 이격 조정 이후에 좀 대응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용의자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텍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사 간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자회사 선익 시스템이 연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이익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는 용의자입니다. 또 중국 로컬향 OLED 수주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용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적절한 매수 자리에서 이미 2배 이상 올라 있다. 그리고 지금 따라가기엔 무리가 있는 용의자다. 이런 면에서 두 수사관 모두 위험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아엘텍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 알리바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고강현 운용영님께서는 3명의 용의자 모두 위험의 의견 주셨고요.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풍산 용의자 석방의 의견 주셨습니다. 이 용의자 가격 제시해 주시죠. 네, 풍산 현 시점에서 좀 접근 가능한 가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이제 그 투자 의견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사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도 좋지만 좀 28,000원 이하에서 좀 한 3차례 이상 이렇게 분할 매입하는 의견 접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대략 한 정고점 위치하고 있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마찬가지로 전저점 27,000원 좀 아주 작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투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